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독도 관련돼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적인 근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측 사료를 통해서 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료적인 증거를 일본에서 찾아본 것들을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본에서 나왔던 사료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선 지도. 여기 이쪽에 나오시는 지도 내용들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도는 조선 지도, 작가는 가마카미 히사요시, 제작은 17세기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함으로 있어 우산도, 죽도가 조선령으로 표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도도의 일건기라는 기록 안에 있는 내부 지도예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1836년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울릉도를 도회하고 그 울릉도 도회권으로 조선에 항의가 있자 하치에몬이 일본에서 조사해서 공초를 하고 이 울릉도 쪽으로 도회 금지시킨다는 목판을 해서 그쪽 변방에 해상 변방에 공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요. 거기 공초 기록 당시에 있던 죽도도의 일건기 내부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위쪽에 보이는 붉은색이 조선 반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아래쪽이 일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시는 독도, 울릉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죽도와 송도가 위에 보시는 조선 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죽도랑 송도를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령으로 명백히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기록은 당시 안용복, 굉장히 유명하죠. 안용복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에 대하여 일본에 갔다 온 일본에 갔다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일본 막부가 이런 요청에 대해 도토리번에게 독도의 소속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독도가 어느 소속이냐 해서 여기에 보시는 도토리번이 대답한 답변, 즉 보고서가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록 8년 공문서천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기록은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도토리번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부속된 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당시 독도를 조선령으로 명시했다라는 완벽한 증거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 삼국접양지도라는 것인데요. 본명은 삼국통남여지로 정전도라는 책 안에 있는 지도예요. 작가는 당시 일본의 실학자였던 하야시 시에이고요. 제작은 1785년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란색이 조선 반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 울릉도와 소속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부속섬, 이 작은 부속섬의 그림이 당시 조선 반도와 색깔이 똑같이 되어 있죠. 당시 실학자들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독도나 울릉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걸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만국전도, 다카하시 가케야스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지도인데요. 1810년도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 조선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조선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동해를 재팬시, 일본해라고 우기고 그렇게 지도를 표시하고 있고 외국에 그렇게 광고나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때 1810년에 제작된 이 지도에 지금의 동해를 조선해라고 직접 써놓은 것인데요. 이것만 봐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고
그 바다는 조선해였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선국 세견전도,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국에 세견선을 보낼 때 활용했던 지도로 보여집니다. 작가는 쇼메자키 노부사, 제작은 1873년도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해서 울릉도, 독도를 조선용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산도와 죽도에 대한 그 명칭의 혼재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산도를 울릉도로 표기한 예가 굉장히 많고요. 혹은 죽도라고 표기한 예도 보여지지만 이 안용복 사건과 관련된 이후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독도를 송도로도 표시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기록과 합치된 것으로 각자의 인식, 그 섬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인식만 달랐을 뿐, 그 섬이 가리키는 명칭, 그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와 울릉도였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 울릉도와 송도, 죽도의 뭐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억측에 가까운 억측이라기보다는 모든 합리성에 약간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신찬 조선국 전도, 다나카 조쇼 1894년, 꽤 생각보다 꽤 최근이죠.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 울릉도 여기에서도 역시 보시면 울릉도를 죽도, 동도를 송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예가 굉장히 많아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표기한 예가 굉장히 그 예 중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 지도에서도 이 두 섬이 조선 지도를, 조선국 전도를 그릴 때 같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것이었다라는 일본인들의 명백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본방 서북 변경 수륙 약도라는 야스다 라이슈라는 실학자가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1850년에 제작된 지도이고요. 이거 여기서도 보이듯이 당시 동해가 당시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가 원산만 쪽으로 표기된 이유는 이 조선해라는 글씨 써져 있는 곳에 독도와 울릉도를 표시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선해를 쓰다 보니 울릉도와 독도를 조금 위쪽에 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제외하고는 동해를 조선해라고 쓴 점, 그리고 이 울릉도와 독도를 역시 조선령 안에 같이 넣어서 본 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교과서에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제일 많이 알려진 일본 자료죠. 원록 8용 공문서절에 수록되어 있는 태정관 지령서입니다. 먼저 이 문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당시 태정관은 지금의 어떤 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의 일본의 총리실과 같은,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높은 집정기관이에요. 거기서 모든 명령이 이루어졌고 모든 법의 제정 집행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의결기관으로서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울릉도의 1도는 본방과 관련없음을 명시할 것. 여기서 일본은 이런 주장을 해요. 울릉도의 1도는 울릉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금 현 지명 죽도를 얘기한다. 독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울릉도 외 1도라는 표현, 이 울릉도의 바로 옆에 부속적으로 붙어있는 그 두 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울릉도와 해저지형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 독도를 울릉도 외 1도라고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부속섬을 얘기한다면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울릉도 주변에 있는 부속섬은 아니고 이 울릉도와 같은 해저지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도를
울릉도의 1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2012년도에 YTN에서 방영되었던 뉴스 관련 이미지인데요. 일본의 대장송고시와 총리부령 24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총리부령은 현재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법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총리부령 24호가 이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폐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본명,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령 아닌 이외의 섬으로 명시되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주도까지 넣은 이유는 당시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해방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당시 해방된 직후에 연합군에 의해 일본 주권 경계 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서 독도와 울릉도는 물론 제주도 쪽까지 일본 주권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선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의 연장선상에서 1950년대 기록된 총리부령 24호, 본명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령이 아닌 이외의 섬으로 명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본 사료가 일본에 남아있는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여러가지 지도, 사료로 본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일본 측에는 아직 더 많은 독도 관련 사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여러가지 연구와 발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본 측에서 먼저 발견하고 숨겨놓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도 여러가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독도 강치와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그 세금제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연구 중인 많은 학자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 많은 사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료가 있고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왜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왜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는 걸 확증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약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일본이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외교전을 펼치면서 독도를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분쟁화입니다. 이 국제분쟁화가 이루어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결코 어떤 외교전이든 어떤 사료로든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기간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로서 독도를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령을 하고 있고 명백히 우리 땅이니까요.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지만 국제분쟁지역화로서 지정이 되고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중립지역으로 간주됨이 국제적으로는 더 명백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쟁지역이고 재판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이 왜 우리 스스로 실수를 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일본 측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무대응이 가장 좋은 대응이다. 독도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이야기됐었죠. 일본에 대해서 저도 그 점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본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일본은 국민적으로 교육을 통해 독도사에 대한 왜곡을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가 왜 너네 땅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땅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일본이 교육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야 라고 일상생활에서 해외를 돌아다닐 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대응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국민의 지식적 바탕으로 독도 수호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영상은 전에 제가 스스로 뭐 포스팅했던 여러 그 게시물에서 지금 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중요한 역사,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료들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역사학도라는 점 외에도 그런 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좋은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재밌는 역사 프로젝트 제역사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한 17분 정도로 떨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영상 많이 보시고 영상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같이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영상이 들어올 때마다 좋은 피드백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제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도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유익하고 좋은 내용, 그리고 무겁고 진중할 수도 있는 얘기들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